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어릴 적에 박물관으로 소풍을 간 기억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 가서 뭐 이렇게 외워서 네.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주로 외웠나 봐요? 많이 외웠죠. 선생님이 퀴즈를 내거든요. 아, 선물 그러면 선물을 받으려고요. 받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 소풍을 넘어서 그 굉장히 다양한 추억을 쌓는 공간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위치한 국립전주박물관이 대표적인데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참 많이 놀러 가고요. 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쉼터나 놀이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국립전주박물관이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아주 더 크게 개방되고 또 아이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증거죠. 네, 이 과감한 변화를 진행한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립전주박물관 천진기 관장을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진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오신 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1년 1개월 지났습니다. 네, 소회 한 말씀 들은. 그동안 전주는 매일매일 저에게서는 저희 이제 축제였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문화 경험과 새로운 맛과 그다음에 새로운 그 문화 현장 속에서 예,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지난 1년이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느끼는 것을 이제 박물관 활동을 통해 또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얼굴빛이 굉장히 환하십니다. 네, 여튼 표정에서 네. 전주 네. 생활을 굉장히 즐기고 계신다는 건 네. 느껴져요. 저 오기 전에 전주에 간다니 모든 지인들이 축하한다고. 네. 네. 삶의 만족도가 1위인 전주에 가게 됨을. 그러면 꼭 한마디. 당신이 계시는 동안 내가 꼭 놀러 가겠다. 그래서 손님들 꽤 많이 오셔요. 근데 그래요? 다들 만족하시고 가시고요. 그 덕에 저는 전주의 맛집, 아마 전주 분들보다가 맛집을 더 많이 알지 않을까. 네. 그런가 하면 또 그 전주는 문화 총량이 굉장히 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즐길 거리, 볼 거리가 참 많아요. 이건 진짜 그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부러워할 만한 현상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가도 전시가 이루어지고 어디 가도 길거리가 공연이 이루어지고 공연장에 공연이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나게 즐기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서 박물관으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제가 변하면서 박물관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관람객을 이렇게 가만 보면 나는 박물관에 공부하러 간다. 라는 관람객은 평생 3번밖에 안 오셔요. 그래요? 좀 전에 의외네요. 소풍 가듯이 네. 학습 현장으로 학습 실수로 가니까 네. 뭔가 강박관념에 쫓겨서 가니까 네. 박물관을 즐길 줄 모르니까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번밖에 안 오셔요. 그러니까 박물관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네, 현장 체험학습으로 네, 가니까 네. 좀 어려운 공간으로 이렇게 네, 인식을 예. 저 스스로도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일 보면 박물관에 이 먹거리가 좋으면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해외 박물관에 가면은 안에 레스토랑이 있고요. 거기는 그 지역의 최고의 셰프가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지에서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박물관으로 모시고 가서 당당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시되어 있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박물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주에 와서 맛있는 박물관을 하려고 몇 가지 노력을 하는데 가운데 이제 푸드트럭 존을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푸드트럭 한 팀은 아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네. 두 팀은 왔다가 잘 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이제 활성화하는 방법이 뭘까? 네.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많은 분이 오셔야만 이분들도 맞습니다. 수익을 네. 창출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푸드트럭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이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박물관을 운영하는 저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많은 분이 장사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맛있는 박물관 만들어보자. 근데 맛있는 박물관에 먹으러 오는 분들은요 예. 가끔씩 옵니다. 1년에 그럼 누가 가장 자주 오나요? 놀러 오는 사람. 네. 그냥 놀러 가는. 그냥 놀러 분들이 오는 사람. 대다수를 차지하고 네, 있군요. 네. 예. 그냥 놀러 오셔서 놀다 보면 전시관에 들어가게 되고 전시관에 들어가 보면 유물들이 한두 점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방문해서 박물관 전체를 보겠다는 사람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조목조목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놀러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녀야만 박물관을 전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 먹으러 오는 사람, 놀러 오는 사람 있는데 그 가운데 최상의 관람객은 놀러 오는 사람. 이분들은 뭐 1년에도 네다섯 번 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전시관에 들어와서 박물관의 모든 활동들을 느끼면서 박물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죠. 네. 인디아나 존슨 시리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라기 공원,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릴 때 놀이터가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쪽에 보면 인디아나 존슨 시리즈는 고고학자가 발굴하면서 막 일어나는 맞아요. 에피소드죠. 예. 어떤 그 영화 감독이 발굴, 뭐 고고학 이런 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박물관에 놀러 갔었고요. 그다음에 주라기 공원 하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연사 박물관에 예. 놀러 갔다가 돌아가는데 아이가 한 명이 없어요. 다시 돌아갔더니만 공룡 밑에서 낮잠을 자고 꿈꾸고 있는. 어허허허. 그래서 그 아이가 큰 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공룡이 죽은 공룡을 살려서 주라기 공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이고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박물관에 놀러 오셔서 유물도 보고 유물을 한 번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유물 한 번 보고 나면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그 유물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리마인딩도 되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오시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보다 박물관에 즐기러 오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네.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박물관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네. 굉장히 친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이 스티븐 네. 스필버그의 사례를 들으니까 네. 진짜 아이들이 자주 편안한 마음으로 네, 와야 네, 네, 네. 꿈을 꾸는 그럼요.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네. 관장님이 어렸을 때도 박물관을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지 저랑 좀 궁금해요. 비슷한 생각이셨을 것 공부하러 같아요. 갔습니다. 그렇죠? 현장 학습으로 갔다 오면 숙제해야 되고 맞습니다. 뭐 외워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민속학을 공부하고 박물관에 들어오면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요. 그러니까 박물관 전시장을 나가는 그 중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박물관에서 너 뭐 봤니? 얘 뒷꼭지 봤는데? 아이의 뒷꼭지만 봤다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 이후로 저는 그러니까 박물관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했고요.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은 유물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쉽고 재미있고 즐기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사님 또 최근에 뭐 힐링이라는 치유의 공간으로서 박물관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오래된 한정식 집에 가면 고가구 한두 점이 방 구석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인테리어 효과도 있지만은 사람은 어떤 물건을 보는 순간 그 물건과 관련된 기억 속으로 잠깐 갔다 옵니다. 네. 네. 그런 게 서려 있죠. 현재에서 잠깐 갔다 와도 이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30분, 1시간을 과거로 유영하고 돌아오다 보면 현재 시간에서 벗어나서 과거를 갔다 오면서 그 현재의 문제라든지 현재의 복잡한 것이 잊혀지면서 치유가 되는 그 힐링의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고고 역사 미술 박물관은 자기 지역 역사 문화에 대한 것들이니까 훨씬 더 친근함이 올 거고요. 근데 민속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추억을 하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갔다 오면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그 시간적 되돌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장님 좀 아까 말씀 중에 민속학을 전공하셨다고 네네. 들었는데요. 그 민속학을 전공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제가 80학번이니까 굉장히 좀 뒤로 돌아가는데. 대선배님이시네요. 네. 그때 대학을 입학하는데 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학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민속학과였습니다. 지금 네. 대한민국 전체 학과가 여러 개의 네. 명칭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민속학과라는 이름을 붙인 학과가 그 당시에는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딱 한 군데. 안동대학 민속학과 딱 한 군데였습니다. 거기서 1등하면 전국에서 1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몰랐는데 아마 어릴 때부터 내가 무슨 전략적으로 사고한 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오늘 블루오션 전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네. 공부를 함으로써 네. 그래서 저는 그 민속학을 채택한 게 참 좋았다. 그리고 이제 민속학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민속학은 한국인이 네.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다음에 그 평생 동안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일상생활을 꾸려왔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민속은 과거에 공부한 학문이 과거를 공부해서 현재를 밝히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학문이다. 근데 박물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박물관 가면 전부 오래된 물건만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몇십만 년 전 뭐 네. 구석기 신석기 뭐 돌 조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되는데 사람들 전부 과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나는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알므로써 그게 이제 현재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알게 되고 예.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체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지역에 살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예. 곳이다. 네. 이렇게 음. 차근차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방법을 네. 하나 둘 이제 박물관 안에 직접 투영하고 계시는데요. 네. 처음에 그럼 국립전주박물관을 보셨을 때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멋진 곳이었죠. 박물관 30년 됐습니다. 네. 내년이 되면 이제 박물관 30주년인데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조경, 대나무 숲, 대나무 숲과 소나무 숲. 그다음에 이 입구의 정문에서 보이는 그 웅장한 이 건물.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멋진 곳이었어요. 언제 처음 보셨나요? 저는 이제 박물관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출장을 오거나 이거는 있는데 예. 이제 작년 7월 1일자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내가 이 박물관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네. 어떻게 박물관을 디자인할까 생각하면서 근데 그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전시장 안에 들어갔더니만 박물관에 오래 근무한 저자친조차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쉽게 만들어야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박물관 전시는 빨리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깥을 좀 변화시키자. 우선 쉽게 할수 있는. 그거는 좀 조만한 변화만 시켜도 놀이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숲에, 소나무 숲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 거기에 해먹을 설치해서 멍 때리기 하자. 예. 그래서 관람객들이 와서 시원한 그 소나무 숲에 누워서 예. 그 하늘 보면 멍 때리면 얼마나 그리고 또 올해 또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물총 대전, 물총 싸움. 정말 박물- 재밌는 공간이네요. 박물관에서. 박물관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야외 공간, 18,000, 2만 평 가까워. 근데 공교롭게도 박물관 근처에 대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저 대나무를 잘라서 대나무 물총 아셔요? 대나무 물총. 좀 모릅니다, 저희가. 네 시대의 촌놈들이시군요. 그러면 대나무 물총을 만들자. 예. 그럼 아이들이 와서 그 물놀이를 하게 하자. 그래서 대나무 물총 만들고 그다음에 물총 갖고 여름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서로 얼굴 쏘주면. 그럼 지금도 아이들이 네. 가면 물총 대나무 만들고 물총으로 놀수 자기가 있나요? 만들어 자기가 갖고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은 옛날 것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요즘 물총도 갖다 놓았고요. 8월 11일 밤에는 물총 축제를 합니다. 오. 네. 그래서 박물관에 뭔가 좀 변화 있는. 예. 근데 100%뭐 놀이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고요. 네. 관장님, 근데 네. 저희가 관장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네. 관장님은 참 노는 것만 좋아한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조선 선비 문화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해주셔야 네. 노는 박물관장만은 아니구나라고 네. 사람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밑에 13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지방박물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선의 선비 문화가 특성화됩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그래서 특히 조선의 선비 문화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새롭게 내가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실천하는 지식인. 그러니까 무엇을 실천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남을 배려해주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
배려와 겸손,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나누는 그 나눔을 실천하는 지식.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선비 문화하면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비 문화는 자기가 갖고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고 예.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거는 동서고금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람과 사람에서 또 나눈다. 우리 가까운 구례 운주루에 가면 큰 쌀독이 있고요. 거기 보면 타인능해 밑에 조그마한 그러니까 문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능히 그 문을 열어도 된다. 그게 항상 쌀을 구워놨어. 이웃 사람들이 없으면 그거 쌀 꺼내 갈 수 있도록 해줘. 이 나눔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이런 문화, 이런 바탕 속에 그러니까 유교적, 그 성리학적, 그다음에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조선의 선비 문화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고 미래의 민주 시민 사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철학적 배경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곳으로서 국립전주박물관 선비 문화.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에 조선의 선비 문화실이라고 별도의 상설 전시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올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고 올 12월 말에는 어린이 박물관이 지금 이제 왕세자 교육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 이제는 선비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네. 어린 선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친구 관계나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선비 문화 중심으로 어린이 박물관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박물관에 와서 공부하는 이야기 안 하니까 지금 두 분이 다 의아해서 지금 그런데 네.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시면 네. 그러니까 오시기까지가 힘들지. 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공부가. 그러니까 어릴 때 한 번 본 유물은요. 크면서 항상 어떤 그 자기의 경험 속에서 뭐 그 시험을 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걸 할 때마다 그 유물이 다 떠오른다. 예를 들면 박물관에 와서 청자 전시실에 이 부안 청자 유명하잖아요. 네. 그 부안 청자를 보고 나중에 그와 관련된 미술 그림을 그린다든지 역사 시험을 친다든지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항상 어릴 때 봤던 그 영상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러면 눈으로 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네. 선비 문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박물관은 요즘처럼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고 역사 문화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마음으로 담아가면서 평생 그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의 전시 현장이고 예. 공부하는 현장이다. 예. 그것을 앞세우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오니까 예, 예. 제가 끊임없이 전반부에는 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한 것이죠. 그러니까 관장님은 우선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 안에 발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박물관 그 전시장 안으로 오시기까지 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오시면 박물관은 역시 역사 문화의 보고이자 우리 박물관에 전라북도 유물 7만 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고 수집된 유물 7만 점. 그러니까 전주와 전라북도와 역사를 알려면 전주박물관에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즐길 것뿐만 아니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내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느끼게 되고 그럼 역사 문화가 슬슬 풀러가면서 전라북도의 역사 문화와 전주의 역사 문화는 그야말로 지역민의 자긍심, 자랑이 되면서 또 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걸 보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박물관에 우선 많이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재밌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직접 뭐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제가 있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이렇게 즐거운 공간으로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네, 오십니다. 연령대도 좀 다양해졌을 것 같은데 반응들은 어떤가요? 우선 가족 단위로 참 많이 오십니다. 이제 뭐 심지어는 3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 아이들까지. 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 아예 그 판을 벌리고 하루 종일 쉬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단체 관람객, 그다음에 학생 중심, 어른 중심의 박물관에서 이제는 가족 단위로서 많이 오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 그 좀 젊은 부부 혹은 뭐 이제 아이가 어린 부부들 보면 주말에 박물관 간다고 하는 네.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린 아이들은 뭐 박물관에서 유물을 뭘 알겠나 하지만 눈으로는 다 담아가고요. 그게 마음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참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시고 또 실천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이 국립전주박물관의 모습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립박물관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의 선비 문화를 특성화시키는 박물관이 저희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선비 문화를 보려면 전주로 와야 되고 박물관을 와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상설 전시장, 특별 전시, 그다음에 선비 아카데미,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조선의 선비 문화를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이 선비 문화는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예. 정신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영호남에 나누어져 있던 선비 문화, 또 선비 문화의 차이도 있는데요. 이제는 21세기 지금부터는 지금 이후로는 조선의 선비 문화, 대한민국의 선비 문화는 국립전주박물관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게 모든 조사 연구 사업과 유물 수집 사업과 전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국립전주박물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관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박물관이라는 곳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외부인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전주하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한옥마을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국립전주박물관도 이게 선순위에 올라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네.